Ajay International Hub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The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미얀마의 보물 이동의 뉴스 정면성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의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 유네스코 책쓰기 교육연구회 김문경 회원 만나보겠습니다. 김문경 회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 유네스코 책쓰기 교육연구회는 어떤 곳인가요? 2017년 부천 유네스코 문화 창의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시작된 1인 1조 책쓰기 지도자 양성 과정 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을 수료한 1년 과정이 있어요. 1년 과정을 수료한 수료자라고 구성되었고 책쓰기 교육을 연구하고 책을 쓰고 지도하며 책쓰기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예. 이 모임에는 몇 명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42명 어휴. 정도 계세요.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시네. 괜찮아요. 자, 예. 근데 미얀마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의 글과 그림을 받는 행사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던가요? 기획자는 저희 1인 1조 지도자 양성과정 공동기획자이시다 연구회 회원이기도 한 전 책다새 이사장이신 허병도 선생님께서 기획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국제사회의 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작되었고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가장 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책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미얀마를 응원할 수 있는 그림과 글을 담아 책을 만들어서 미얀마를 지지하고 그와 더불어 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책은 기록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태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싶습니다. 미얀마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많이 좀 주세요. 이렇게 SNS 등을 통해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다들 일을 직장하고 하시는 분들 있고 소소한 활동가라서 SNS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예. 다 지도자분들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공공기관에 책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학생들을 위주로 아하. 이 시인성을 너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자발적으로 강압적이진 않았고요. 예. 그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함께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참여하셨어요? 대외적인 홍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저희 회원님들 제외하고는 60여 분이 더 하셨고요. 회원 제외하고 60여 분? 상당하네요. 예. 총 합쳐서 100여 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작업이 한창이겠네요? 이거 자료를 모으고 이런 작업들? 저희가 되게 단기간으로 예. 기획하신 선생님께서 4월 한 달에 결과물이 나와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계획으로는 원래 4월 말에 출판 진행 중이었는데 참여하겠다는 글하고 그림이 조금 뒤늦게 접수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5월 초에 아마 출판이 될 예정이에요. 5월 초에 책이 나옵니까? 네네. 예,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예.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나 그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한 몇 문장 읽어드린다면, 그께서 한국의 5.18 강주 민주화운동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민주화 역행에 한거였던 시민들의 참상은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민주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닿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저희 5.18도 있었고 4.19도 예. 있었고 같이 겹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지도하면서도 이게 같이 버무려서 갔었거든요. 예. 그래요.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학생들과 그리고 5.18 강주 함께 참여했던 연령층이 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더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과거보다 젊은 층이 책 읽기나 혹은 글쓰기를 좀 등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저희가 지도자 과정이 수료하신 분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꼭 등한시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코로나의 현상에서는 20대들도 글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예.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직업이 작가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한 4년 동안 글을 안 써서.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예. 한번 저희랑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 응원과 지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얀마 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현 상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연대를 해주십사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청취자 여러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김우경 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유네스코 책쓰기 교육연구의 김문경 씨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김준혁의 역사 시사 시간입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12조 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동시에 개인 소유의 미술품들을 국립기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들이 많다고요? 예, 뭐 상당히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그 미술품들이 국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증된다는 것에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정문화재가 한 60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 국보가 14건이 있고요. 보물이 46건이 있습니다. 예. 뭐 굉장하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국보 14건에 보물 46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건데요. 예. 특히나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로 되어 있고요. 예. 또 국보 217호였던 금강전도도 같이 있고요. 예. 안원 김홍도 선생이 그렸던 추성부도 보물 1393호가 있고 고려부라 천수가는 보살도 보물 2015호로 지정된 게 있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미술품들, 문화재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국보 14건, 보물 46건, 특히 정선의 인왕 제색도 같은 네네. 예, 엄청난 그림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국가가 소유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이 소유했을까요?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국가가 소유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그 미술품 특히나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의 상당수가 예.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그 개인들이 소장한 것들을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뭐 개인이 그냥 집안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우선은 외국으로 반출 안 되는 게 중요할 테고. 네네.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의 이런 것들이 출연돼서 개인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매우 중요한 문화재들이 그 집안에 소장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좀 볼 수가 없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초상화를 갖다 제가 이제 5점 정도를 기증받아가지고 그 중에 4점을 제가 보물로 지정을 시켰었는데 예. 그 대부분들이 다 개인 집에 그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뭐 그런 종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박물관으로 기증하게 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미술품들을 뭐 리움미술관이든 아니면 호암미술관이든 이런 미술관으로 다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딱 이건희 회장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지금 그 상당수의 많은 재력가들 중에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구례 화엄사의 목조 비로자나 삼신 불자상이 국보 승격이 예고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네. 이게 국보로 승격 결정하면 딱 국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 딱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뭐 대부분 99.9%는 문화재청이 그 국보 지정을 예고를 하면 다 국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혹여라도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전문가들의 판단 문제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보 지정 예고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뭐 또 관련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경우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정 예고를 하고 문제점을 접수받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특별히 문제점을 지적받아갖고 그 국보 지정 예고를 철회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은 예. 없어요. 네. 근데 이 방금 얘기한 목조 삼신불자상 원래 봉우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봉우리에서 네. 국보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2008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사실은 그 2008년에 보물로 지정된 것도 굉장히 저는 늦게 지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목조 삼신자불상이 나무로 만든 건데 높이가 3m나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현존하는 우리나라 그 나무로 만든 불상 중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청동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흙으로 만들었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3m가 되는 큰 불상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나무로 만든 것들은 흔치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삼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 나오는 불상들인데 예. 이렇게 삼신불로 온전하게 조성된 것이 화엄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된 것은 뭐 문화적 가치가 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다가 이 불상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에 대한 것이 명백한 기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13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시주를 한 거예요. 아하. 시주를 했고, 이 화엄사에 있는 이 불상을 만들었던 당시의 승려들이 당대 최고의 조각 승려들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세 명이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였는데, 예. 각각 승려들이 독자적인 그 위상을 차지할 정도로 예. 높은 그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세 승려가 이제 합작으로다가 이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조각 승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13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했고 그 명단이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국보로 지정을 예.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이 화엄사가 국립공원 지리산 내에 있다고 하던데 네네. 목조 삼신 불자상도 그러면 이 화엄사 내에 있는 겁니까?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예. 대형 보전에 있고요. 예. 사실은 화엄사 안에는 각황전이라고 해서 비로자나무를 모시고 있는 그 전각이 국보로 지정돼 있어요. 전각 자체가. 전각 자체가. 예, 국보로 지정돼 있고 또 뭐 화엄사 사자 석탑 뭐 이런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다 있는 매우 특별한 곳이기도 하죠.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화엄사가 예. 말 그대로 이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 화엄 10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뛰어난 10개의 사찰을 화엄 10차리라고 하는데 예. 이제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만든 사찰들이거든요. 어허. 의상대사가 이제 중국에서 저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스님이라는 분으로부터 화엄학을 공부하고 와서 신라로 돌아와서 화엄학을 전파를 했고 예. 그때 이제 만들었던 사찰이 뭐 부석사, 낙산사 이런 절들인데 예. 그 뒤에 이제 그의 제자들이 전국에서 많은 이제 화엄학을 전파하는 사찰들을 만들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지리산에 있는 이 화엄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한 150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거는 710년경쯤 만들어진 겁니다. 예. 경도광 때 만들어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만들었던 어떤 신라의 굉장히 중요한 공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사찰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 사찰이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요. 아. 네, 만약에 그때 임진왜란 때 불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 화엄사 같은 경우는 그 6.25 때 불타지 않았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6.25 때 차이력이라고 하는 총경이 지리산 토벌대장으로 갔었을 때 여기를 그 불 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화엄사가 천년고찰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예. 이곳을 어찌 불 지르느냐라고 해서 차이력 총경이
화엄사를 보존하게 했거든요. 예. 만약에 당시에 그런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국보로 지정되는 이 문화재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이나 전란이 워낙 많은 국가여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사찰이 보존돼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임진왜란한테 한번 화제가 났었군요. 예. 네, 임진왜란때 한번 화제 났고 당시 이제 숙종 때 그때 이제 그 벼감각성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사찰을 좀 복원 주도를 했거든요. 예. 아까 그 1320명이라고 하는 명단이 시주 명단이 나온 것은 그 삼신불상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명단이라기보다 화엄사 복원 자체를 하는데 시주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이 벼감각성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인조 때부터 활동했던 승려였는데 그 유명한 남한산성 축성의 책임자였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남한산성 축성하고 난 이후에 전국의 중요한 사찰들을 이렇게 복원하러 다녔는데 또 이 화엄사 말고 복원했던 게 이제 그저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 예. 이 법주사도 이제 벼감각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법주사 앞에 가면 벼감각성 비가 굉장히 큰 비가 좀 있고 예. 특히나 이제 또 화엄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각성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당대 뛰어난 승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찰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에도 왕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면서 보존될 수 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목조 삼신 불조상뿐만이 아니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이 화엄사에만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그냥 보통 사찰이 아니죠. 어허. 화엄사가 아마도 단일 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정돼 있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화엄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자 석등이라든가 쌍사자 그 네사자 석탑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석탑이나 석등은 신라 때 거거든요. 예. 이게 뭐 불에 타지 않았으니까 신라 때 가장 화려했던 석조 기술이 온전하게 그 화엄사에 좀 남아 있다라고 봐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화엄사 가서 한번 여러 가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이 유물들을 한번 관람하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요. 저 작년에도 다녀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초상화가 또 보물로 지정 예고되어 있던데 네네. 초상화가 이렇게 보물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우암 송시열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된 것이 너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 우암 송시열의 초상화는 김창읍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문인화가로는 뭐 최고의 인물이 그린 초상화고요. 예. 특히 이제 송시열이 굉장히 좀 퉁퉁한 약간 좀 살찐 그런 모습인데 그런 그 눈매하고 또 이 턱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도 이게 이제 그 문화재 지정이 잘 안 된 이유가 그 개인이 소장하고 그리고 거기 서원에서 좀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외부로 잘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이번에 그 보물로 승격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화엄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물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다. 네. 뭐 그런 지적이 있긴 한데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그 신라 때 그 국교가 거의 불교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 그렇죠.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문화재들이 현존 남아 있는데 뭐 그걸 갖다가 아무래도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보다 보물로 지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불교 유적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보 보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때 그 청주에서 직지 찾기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 못 찾은 거죠? 아닙니다. 직지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2016년에 가서 봤고요.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 이제 청주에 그런 흥덕사라고 하는 절에서 인쇄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책의 가치를 프랑스 초대 공사였던 꼴랑드 드 플랑시라고 하는 초대 공사가 알고 그걸 구입을 해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재벌한테 팔았는데 프랑스 재벌한테 재벌이 이제 그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죽기 전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예. 보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직지가 뭐 A4지 한 장보다 좀 작아요, 사이즈가 실제로. 예. 그런데 이제 얇기도 굉장히 얇은데 이 직지가 어쨌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고, 청주에서는 그 직지를 가지고 세계 기록유산 그 대회도 열을 정도로다가 예. 직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뭐 프랑스는 우리가 돌려달라고 말해도 절대로 안 돌려줄 것 같고. 아이 사실은 제가 가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예. 예, 그랬더니 뭐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 예. 예. 그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 거 말고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한번. 예.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직지 심체 요절에 대한 기록이 그 모리스 꾸랑이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 공사 밑에 있었던 서기관이 썼던 책이 한국서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한국서지에 이제 그 프랑스가 갖고 간 자료 말고도 예. 또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국내에 이제 분명히 직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찾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예. 안타깝게도 아직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 외교적으로 뭐 프랑스랑 불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프랑스의 국립박물관 담당했던 그 아시아 관장이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하. 김영삼 정부 때 우리 세제배 하면서 프랑스에 갖고 왔던 병인양력 의궤에 반환할 때 예. 사천했던 그 여자 사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여자 사서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서분이 그 직지를 제가 갔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 문화가 예.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폄훼를 좀 했었었는데. 아니 그거를 그 직지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생각을 좀 달리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성파였거든요. 예. 나머지 밑에 그 직원들이 막 절절절절 매더라고요. 뭐 이제는 새롭게 아마도 프랑스 정부하고 프랑스 국립박물관하고 도서관하고 협력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전개하면은 저는 뭐 완전한 그 반환은 어렵다 하더라도 뭐 대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혹은 국립도서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